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뭔가를 붙잡고 있는 클램프 부품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부품을 보면은 얇은 부품에 뭔가 안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이런 부품들을 그릴 때 굉장히 좀 난해한 형상인데, 이런 부품들은 이제 곡면을 이용을 하시면은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곡면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곡면으로부터 두껍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얇게 하는 쉘은 많이 쓰시는데, 곡면에서부터 두껍게 하시는 거는 사실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예제를 준비를 했고, 먼저 곡면을 두껍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깎이 필렛을 할 수가 있는데, 치수로 하는 게 아니라 치수 없이 필렛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안쪽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각을 이용을 하시면 쉽게 홈을 파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램핑 부품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를 들어가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필요한 스케치를 배치를 했고, 치수를 넣기 전에 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과 원을 수직 방향으로 맞춰주고,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서 여기 이 사각형의 중심 포인트를 여기 기준점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끝 포인트가 여기 원에 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속 조건을 줘봤고요.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치수 유형은 반지름 입력하시고, 반지름은 50mm 안쪽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치수는 30mm,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중심 거리는 50mm, 그리고 여기 사각형의 치수도 10mm 입력을 하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위까지 치수가 18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8mm 선을 그려서 이 선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할 때는 선을 그려서 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188mm. 그리고 지금 구속 조건이 어디가 모자란지 한번 볼게요. 이럴 때는 자유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자유도를 선택을 해보니까 위아래가 지금 자유도가 이렇게 풀려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지금 이게 중심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직 조건 이용해서 끝 포인트가 여기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금 완전 구속이 됐고, 필요 없는 부분은 구성선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 이 선도 필요 없는데 자르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할을 해주셔야 이 구속 조건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도 분할 선택해서 여기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선은 구성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도 지우는 게 아니라 구성으로 바꿔주셔야 구속 조건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여기 윗부분도 선이 필요 없으니까 구성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한번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돌출을 하면 자동으로 곡면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솔리드를 돌출을 하면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그 서피스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서피스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대칭으로 몇 mm 돌출인지 40mm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 돌출을 하고 우선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죠. 그러면 이 객체를 이제 두껍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그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그리실 때 이렇게 얇은 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만 작성을 하시고, 이걸 곡면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곡면에서부터 두껍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껍게 하는 명령은 여기 수정 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껍게 하기 선택하시고, 어느 부분을 두껍게 할 거냐,
이게 퀼트를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두껍게 할 건지 8mm 두껍게 할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할지 방향을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 대략적인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돌출 곡면 1번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시성을 꺼주고 위쪽에 필렛을 해야 되거든요. 인벤터의 목깎기 기능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필렛이 들어갈 모서리나 면을 지정을 하신 후에 값을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 필렛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3개의 면을 클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인벤터에서 R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 추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 거리값이 변하게 되더라도 이 설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필렛을 반지름 20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목깎기 클릭하셔서 옵션에 보면 전체 둥근 목깎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측면 선택, 위쪽 면 선택, 다시 한번 측면 선택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목깎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측면, 위쪽 선택하고 오른쪽 면 선택하면 이렇게 치수 없이 이런 목깎기 옵션에 다양한 목깎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이 이 안쪽으로 좀 홈을 파줘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곡면을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격 띄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리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측면 그리고 위쪽 다시 측면 면을 띄울 부분을 선택을 했고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4mm죠. 4mm 안쪽으로 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4mm 안쪽으로 지금 곡면이 생성이 됐고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안쪽 면들을 선택을 해볼게요. 안쪽 면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띄울지 반대 방향으로 띄우면 이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수는 4mm예요. 그래서 옵셋으로 각각 이 곡면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으로 조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인벤터에는 스컬프라고 하는 조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곡면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딱 따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여기를 어떻게 스케치를 해서 그 파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차집합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각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아까 생성한 곡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제거를 눌러보면 안쪽으로 제거가 되는데 이 곡면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방향인지. 곡면 2번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거가 되게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여기 안쪽만 이렇게 제거가 됐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입력하고 형상 투영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 돌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돌출해서 어느 면까지 할 건지 여기에서 끝을 지정을 하고 여기 반대편 면까지 결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우선 여기까지는 작성이 됐죠. 그리고 이 객체는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미러 해서 돌출 선택하고 미러 평면은 YZ. 여기에서 평면을 직접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YZ 선택하시면 중간 평면으로 저절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마무리는 구멍으로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곡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몇 파이로 구멍이 뚫릴지 선택이 되고 30파이네요. 예. 구멍은 30파이고 종료 유형은 전체 관통으로 뚫어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